직접 만든 작품을 보고 설레는 것도 잠시, 뒤처리를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청소를 맡긴 과거의 나를 패고 싶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쁘다. 조금만 더 보다가 치워야지. 수염만 깎고 치워야지. 영화 4편만 보고 치워야지. 뿌링클 좀 먹고 치워야지. 책 좀 보다가 치워야지. 기타 조금 치다가 치워야지. 어느새 저녁.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일단 박스부터 치운다. 아무리 해도 어차피 또 더러워지는데 청소는 왜 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형이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을래. 옛날에 산 수납장을 까준다. 조금씩 분류해놨던 재료들을 부어준다. 꼭 필요할 때마다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분명 레고를 보고 만들어진 말일 것이다. 평소에는 있다가 진짜 필요할 때 없다. 그래서 분류가 중요하다. 재료마다의 분류는 귀찮으니까 색깔별로만 해줘도 다시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정도 해주면 대충 정리 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직 멀었다. 지금 보면 아직 사용하지 않는 파란색 부품들이 많은데 사실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만들려고 재료까지 샀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품이 없어서 원래 있던 빨간색으로 또 만들었다. 부품이 생기면 또 만들어봐야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품은 색깔별로 나눠주지만 만들다가 만 재료는 다시 부시기 귀찮으니까 큰 수납장에 그대로 부어준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만들다 만 재료들이라 나중에 다시 찾기도 쉽다. 이제 자잘하게 남은 쓰레기들과 부품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준다. 남은 한 짝은 어디 있을까? 그거 아는가? 레고는 먼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청소를 왜 하냐고? 나 24시간 한 달 동안 이 방에서 청소 안 하고 레고 만들다가 기관지염 걸렸다. 처음에 코로나인 줄 알고 겁나게 무서웠다. 청소 열심히 하자. 그래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다는 개뿔 아직 겁나게 많이 남았다. 색깔별로 분류했던 브릭들을 상자에 담아주고 부품별로 담아뒀던 브릭들은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다. 언제 끝나지? 창작하다 남은 작은 부품들은 하나하나 칸별로 정리해서 넣어준다. 작은 부품일수록 되도록이면 따로 분류해주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색깔별로 분류한 상자들을 정리해준다. 팁을 주자면 되도록 같은 종류의 상자를 사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탑을 쌓을 때 안정적인 탑 쌓기가 가능하다. 깔끔. 이제 자잘한 부품들은 남은 상자에 싹 담아서 탑을 쌓아준다. 이번에는 레고를 사면 가끔씩 넣어주는 레고용 보관통을 정리해준다. 상당히 균일한 크기로 탑 쌓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탑을 다 쌓아주면 그대로 넣어준다. 마지막으로 남은 박스들을 모조리 쑤셔 넣어주면 내 보물창고 정리는 끝이다. 마치 무너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탑을 보는 것 같다. 끝인 줄 알았겠지만 책상 정리가 남았다. 별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싹 다 쓸어 담으면 된다. 남은 한 짝을 찾았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딥스트라이커를 전시해주면 된다. 부서질까봐 진짜 무서웠다. 사실 말이 전시지 먼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레고 수집의 끝에는 집이 있다더니 나중에, 정말 나중에 제대로 전시해야겠다. 청소 끝. 안녕 친구들, 나야. 방 상태가 답이 없지? 오늘은 청소할 거야. 원래 하루면 다시 더러워져서 잘 안 하는데 최근에 만들었던 닌자고 드래곤들에게 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청소하기로 했어. 그린 드래곤은 다 부서졌네. 방문 뒤에는 타이탄 메카가 방치 중이야. 장식장에 넣고 싶어도 완전히 포화 상태라 넣을 수가 없어. 일단 책상을 간단하게 치워주고 내가 만든 작품들을 책상 위에 올려줄게. 그나저나 멋있다. 마스크 써주고 일단 바닥에 있는 자잘한 쓰레기부터 치워볼게.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어? 이번에는 자잘한 지퍼백을 치워줄 거야. 창작할 때 부품 사느라 지퍼백이 엄청 쌓여있어. 꽤 오래 치웠는데 달라진 게 없네.
다음은 색깔별로 브릭을 나눠주는데 저번에 파이어 드래곤 만드느라 빨간색이 많아서 빨간색만 따로 담아줬어. 친구들은 레고 박스 보관하는 편이야? 난 보관해오다가 이번에 처음 버려봤는데 속이 시원하더라.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 근데 엄청 열심히 치우는데 왜 깨끗해지지가 않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하면 평생 못 끝낼 것 같아서 이 봉지에 그냥 싹 다 밀어넣기로 했어. 이러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컷 편집으로 봐도 끝이 안 보이더라. 대충 다 치워줬으면 부서진 그린 드래곤을 벌크통에 옮겨줄 거야. 이렇게 벌크통 안에 안 넣어놓으면 먼지가 쌓이더라. 미처 담지 못한 벌크들까지 싹 벌크통에 담아줘야 해. 그리고 나머지 레고들을 치워주면 방바닥까지는 어느 정도 깨끗해지더라. 이런 깨끗한 바닥 정말 오랜만이었어. 이번에는 숨 쉴 틈도 없는 장식장에 내 작품들을 넣어보려고 해. 일단 원래 있던 친구들을 이사시켜 줄 거야. 깔끔. 이제 책상에 있는 내 작품들을 옮겨주는데 이때 포인트는 전시가 아니야. 그냥 밀어 넣어야 해. 전시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공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줘. 강제 이주된 친구들은 그대로 다른 층에 밀어 넣어주면 대충 들어가긴 하더라. 다음은 장식장을 열어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타이탄 메카를 넣어줘. 이사 끝. 이제 장식장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청소할 거야. 일단 장식장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상 위로 옮겨줘야 해. 보통 정리하기 귀찮은 것들을 다 저기 위에 올려놔서 생각보다 정리할 것들이 많았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다 치워주면 먼지를 닦아주는데 진짜 더러워. 눈에 안 보이는 먼지들이 진짜 많더라. 청소하는 김에 옛날에 산 미니 피규어도 전시하기로 했어. 산지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야 전시하네. 이런 느낌으로 대충 뜯어주고 바로 장식장에 넣어줘. 예쁘지? 장식장은 무거워서 한번 넣어놓으면 되도록 안 꺼내게 되더라. 다음에는 시즌별 미니 피규어도 리뷰해볼게. 이제 책상에 있는 애들을 다시 올려주고 이번에는 반대편 장식장을 치워줄 거야. 안녕! 같은 방식으로 먼지를 닦아주고 원래 있던 자리로 원상복귀해주면 예쁘지? 이 정도 치우면 드디어 청소기를 돌릴 수 있어. 난 개인적으로 저 순간이 제일 좋더라. 끝인 줄 알았겠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놔야 해. 왜냐고? 딱히 놓을 곳이 없거든. 그냥 먼지 청소했다 생각해야 해. 저게 청소가 안 된 상태가 아니라 나름 계산된 위치에 전시한 거야. 절대 청소 안 한 거 아니야. 저 자리에서 없어지면 못 찾는다. 여튼 이제 남은 자잘한 친구들까지 다 치워주면 빠바바밤빰 빠바바바밤 방청소 끝이 아니고 거실에 이만큼 남았어.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나 너무 힘들어. 난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딱히 할 건 없는데 내일 할 게 생겨. 바로 내가 이번에 장식장을 샀어.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장식장이었는데 일단 내가 장식장을 왜 샀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 일단 여기는 내 레고 방인데 요즘 만드는 작품이 많아지면서 포화 상태가 되었어. 얼마 전에 나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사자비도 방치되어 있고 딥스트라이커나 발바토스도 원래는 모듈러 장식장에서 먼지만 피하고 있어. 다른 장식장을 봐도 포화 상태인 건 마찬가지야. 그냥 딱 봤을 때 이건 전시가 아니고 보관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해. 언제부턴가 먼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다른 장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이뮤지엄이라는 곳에서 장식장을 주문했어. 일단 인터넷에 마이뮤지엄이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벽면 진열장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내리다 보면 벽면 진열장 7002-135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로 샀어.
내가 정말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장식장이야. 옵션을 이것저것 변경할 수 있는데 난 최대한 큰 사이즈로 주문했어. 내가 이전 장식장을 쓰면서 느낀 건데 장식장 살 때는 무조건 크게 사는 게 좋더라. 한번 살 때 크고 좋은 걸로 사야 후회가 없어. 근데 기본 가격이 139만 7천원이었는데 이것저것 옵션 추가하니까 164만 4,500원 나오더라. 나 울 뻔했어. 여튼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에, 지금 이 기타 있는 자리에 장식장이 딱 들어올 거야. 좀 더럽나? 지금 보면 기타랑 옆에 작업 컴퓨터, 지금 영상 작업하고 있는데 일단 정말 내일이 기대된다. 진짜 예뻤으면 좋겠어. 지금 설치했는데 진짜 대박이야. 완전 예뻐. 봐봐. 야. 오, 무겁다 근데. 이런 느낌? 예쁘네. 자, 이제 장식장을 채워보자. 일단 방치되어 있는 사자비부터 옮겨줄게. 사자비 옮겨줬으면 발바토스랑 딥스트라이커, 건담 시리즈부터 장식장에 넣어보기로 했어. 개인적으로 딥스트라이커는 너무 무겁더라. 레고는 역시 떼샷이 진리인 것 같아. 장식장은 문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서 문을 열어주려면 다시 앞으로 밀어줘야 해. 문을 열어주고 딥스트라이커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1층 천장에 닿아서 뒤에 달린 캐논 하나가 떨어지더라. 대충 고쳐주고 조명을 아래 위로 받을 수 있는 2층으로 옮겨주기로 했어. 높이만 다시 확인해주고 다시 선반 높이 수정 작업을 해줬어. 2층은 건담 시리즈부터 대충 넣어봤는데 만족스럽게 들어가더라. 친구들은 어때? 사자비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서로 모아줬어. 예쁘지? 이제 닌자고 드래곤 시리즈 위주로 정리해볼게.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만든 시리즈인 만큼 따로 모아서 정리해보고 싶었어. 드래곤들의 날개가 상당히 커서 한 번에 모아서 전시하기가 어렵더라. 일단 만든 작품을 한 곳에 모아주고 두 칸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정리해볼게. 원래는 한 칸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넣어보니 생각보다 힘들더라. 이번만큼은 전시의 개념으로 넣어보고 싶어서 두 칸으로 나눠서 넣어봤어. 이제 남은 자잘한 작품들을 모아서 건담 시리즈 옆에 전시해볼게. 뒤에 있는 작품도 잘 보이도록 크기 순으로 전시해봤어. 어때? 헐크버스터 존이랑 건담 존이야. 벌써부터 예쁘다. 위쪽은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 맨 아래 칸만 남았어. 맨 아래 칸은 내 최애 캐릭터인 옵티머스로 채워볼 거야. 일단 크기가 가장 큰 그림록부터 잘 들어가는지 확인만 해주고 다시 꺼내줘야 해. 엄청 무겁더라. 다른 칸과 마찬가지로 작은 작품부터 크기 순으로 정리해볼게. 드래곤 스톰은 너무 커서 일단 보류. 마지막으로 그림록을 넣어주면 거의 끝인데 나 진짜 슬펐어. 얼굴에서 뭐가 흐르길래 눈물인 줄 알았는데 땀 진짜 많이 나. 다행히 땀이었어. 대충 자리만 조절해주고 이제 문을 끼워주는데 진짜 힘들다. 끝까지 힘들더라. 여튼 문을 다시 끼워주고 장식장을 자리에 맞게 밀어주면 거의 끝이긴 한데 아직 정리가 조금 더 남았어. 이번에 구입한 장식장에 최대한 내 창작품만 넣어봤는데 창작품만 빼도 레고방이 많이 널널해지더라. 이제는 원래 내 옵티머스들이 사용하던 장식장에 새로운 친구들을 넣어줄 거야. 이 장식장에는 크기가 큰 작품 위주로 넣어줄 예정이야. 이전에는 장식장 크기가 작아서 지금 보이는 배트맨 기지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보관해야 했는데 난 항상 그 점이 너무 아쉽더라. 이번에는 완벽한 상태로 전시해보려고 해. 최종형으로 합체해주고 넣어줄 건데 이때 생각보다 무거워서 놓칠까봐 진짜 무서웠어. 기지부터 넣어주고 나머지 배트모빌들을 넣어줄 거야. 배트맨 시리즈를 입주시키고 다음은 닌자고 시티를 넣어줘야 해. 저 제품도 크기가 커서 억지로 윗부분을 변형해서 보관하던 제품이야. 바로 넣어주고 닌자고 전함까지 넣어봤어. 마지막으로 반지의 제왕에서 등장하는 발록과 펠비스트까지 입주시켰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봤는데 통일된 느낌이 아니라 너무 난잡한 느낌이 드네. 나중에 다시 배치해봐야겠다. 다시 장식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는데 코드에 꼽아주고 버튼을 누르면 조명을 껐다 켤 수 있어.
그리고 어플을 사용하면 핸드폰으로 무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기계치라 패스. 자, 이제 대망의 완성된 장식장을 보자. 진짜 처음 본 순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 방에 박물관이 생긴 느낌이야. 오늘은 내가 꿈에 그리던 장식장을 구입해보고 전시해봤는데 어땠어? 난 피규어 수집의 끝은 넓은 집이라는 말이 실감되는 시간이었어. 그래도 정말 오래전부터 꿈꿔온 장식장에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온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 여기에는 스컬 드래곤을 넣어줄 거야. 사실 나한테 있어서 장식장은 먼지를 예방해주는 장치라서 조명은 굳이 설치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빛나는 조명을 보고 저절로 생각이 바뀌더라. 조명은 필수야. 장식장은 한 번 살 때 공간이 허락하는 한 크고 조명이 들어오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아.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 지난 영상에서 만든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만든 거라 그런지 내 마음에는 겁나게 든다. 근데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에도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빅엿을 날리고 갔다. 우리 집에는 레고와 관련된 3개의 공간이 있는데 옵티머스 만드느라 과거의 내가 초토화시켜놨다. 지금 보이는 방이 첫 번째 레고 방인데 내 창작품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 작업용 컴퓨터와 침대가 있다. 상태는 노멀한 정도다. 두 번째 공간은 통칭 보물창고인데 아직 뜯지 않은 미개봉 제품들과 레고 부품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품 찾느라 상태는 살짝 심각 수준이다. 마지막은 메인 레고 작업실이다. 전시와 조립, 촬영 등이 이루어지는 방이다. 조립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지다 보니 오늘 소개한 공간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안에 끝날까? 일단 큰 박스를 가운데에 놓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모조리 넣어준다. 대부분 택배 박스나 뾱뾱이 부품 리스트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치우기 귀찮았다.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옵티머스도 일단은 불쌍하니까 책상 위에 올려준다. 이제부터는 레고 부품을 정리해주는데 에어팟이 버려져 있다. 저번 주에 한쪽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다. 부품 정리는 별거 없다. 보통은 색깔별로 넣어주지만 지금은 조립 과정에서 남은 부품들을 보이는 대로 넣어준다. 나름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로 모아놨다. 일단 봉지 하나 킵. 이제 남은 브릭들은 색깔별로 정리해주는데 일단 빨간색부터 분류해준다. 아직 탈모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번 옵티머스 만들 때 구하기 힘든 빨간색 부품이 많았는데 다행히 다 있었다. 부품통 하나 킵. 청소하다가 비닐봉지가 있길래 뭐지? 하면서 꺼내봤는데 라면이다. 레고 더미 안에 진짜 별게 다 있다. 이제 검은색 부품을 분류해주는데 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나름 경사 브릭과 변형 브릭을 분류해서 넣어주어야 한다. 분류한 부품통 3개 킵. 이것만 해도 나름 방바닥이 깨끗해진다. 이제 구석에 보이는 부품들을 정리해주는데 조금 좁다. 조금 많이 좁다. 일단 지퍼백에 바닥에 있는 부품부터 모조리 담아주고 옷장 안에 있는 브릭도 살며시 쓸어준다. 지퍼백만 닫아주면 킵. 널브러져 있는 브릭 통들도 예쁘게 넣어주고 킵해놨던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준다. 대형 브릭통 열어주고 대충 공간을 만들어준 뒤 대충 넣어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구겨 넣어준다. 비어있는 분류통들만 모아서 넣어주면 나름 깨끗해진 방을 볼 수 있다. 방바닥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이제 방 안에 있는 미개봉 박스들을 정리해준다. 리뷰하려고 샀다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싶어서 산 애들인데 리뷰하는 속도보다 구입 속도가 빨라서 큰일이다. 택배 올 때마다 방 안에 던져놓았는데 레고 하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깜짝이야. 깨진 줄 알았다. 오. 여튼 나머지 자잘한 쓰레기들을 처리해주고 미개봉 제품들을 옮겨준다. 내가 청소를 왜 자주 안 하는지 아는가? 아야.
위험하기 때문이다. 진짜 아팠는데 비싼 거라 어쩔 수 없었다. 메인 레고방에서 모아온 미개봉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준다. 사실 이제 어디다가 놓아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모아주고 생각해보려고 한다. 별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다. 뭔가 보물창고 구역은 더러워졌지만 메인 레고방은 아직도 더럽다. 이제 청소기를 한번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방바닥에 보이는 건 모조리 책상 위에 올려주어야 한다. 멀티탭 코드 정리 좀 해야겠다. 청소기 타임. 빈틈없이 구석구석 밀어준다. 깨끗이 안 밀어주면 먼지가 날려서 여러모로 건강에 안 좋다. 바닥은 깨끗해진 것 같은데 바닥에 있던 것들을 선반 위에 올려놔서 선반 상태가 심각하다. 일단 책상을 먼저 정리해주는데 진짜 코드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도 안 온다. 포기. 책상을 치워주고 선반에 있는 아이들을 책상에 이주시킬 준비를 해준다. 일단 창작품이나 보건품부터 옮겨주고 피규어를 옮겨주는데 어차피 피규어는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다시 원래 있던 케이스에 봉인시켜준다. 커스텀 피규어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사다 보니 너무 많아졌다. 정말 살 때마다 홀린 듯 사게 되는데 위험하다. 여튼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책상 위에 치워주면 선반은 깔끔해지지만 책상이 더러워진다. 일단 장식장을 열어주고 그동안 만든 친구들을 넣어준다. 솔직히 전시보다는 먼지 방지용으로 넣어주는데 쟤는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 자리가 남는 칸을 찾아서 나머지 친구들까지 조심스럽게 넣어준다. 이어서 아까 1층만 정리해줬던 옷장을 열어주고 2층을 정리한다. 색깔별로 분류된 레고통들을 아파트 느낌으로 쌓아주고 커스텀 피규어 친구들을 정리해준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원래 옷장인데 그 목적을 잃은 지 좀 된 것 같다. 여튼 원래 있던 피규어들을 한쪽으로 최대한 옮겨주고 선반에서 정리하고 책상으로 옮겨놨던 피규어들을 새로 영입해준다. 정리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넣어준다는 의지를 가지고 넣어준다. 이제 책상 위에 남아있는 자잘한 친구들만 정리해주면 메인 레고방 거의 정리 끝이다. 처음보다는 훨씬 깔끔해진 것 같다. 일단 가장 상태가 심각했던 메인 레고방을 거의 다 치워서 부담이 줄었다. 언뜻 보면 정리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겁나게 많이 남았다. 보물창고는 더 더러워졌고 내가 잠자는 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단 레고스토어에서 준 종이백들을 치워주고 자잘한 옷들이나 박스를 치워준다. 바닥 청소부터 해야 해서 바닥에 모아놨던 미개봉 레고 제품들을 보물창고로 옮겨주어야 한다. 겁나게 무거웠다. 바닥은 어느 정도 깨끗해졌지만 구석에 남은 부품들과 책상 위가 상당히 더럽다. 일단 방 구석부터 치워보자. 옵티머스 만들다 남은 부품들인데 나름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이라 따로 지퍼백에 담아주고 장식장 구석에 있는 건담 프라모델까지 보물창고로 이동시켜준다. 이제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과 여기서도 정리가 불가능한 멀티탭 코드까지 의자에 올려주면 청소기 시작이다. 이번에도 구석구석 밀어준다. 방바닥은 완벽하게 클리어한 것 같다. 이제 책상이다. 일단 편집할 때 눈이 아파서 산 안경부터 닦아서 넣어준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 책상인데 왜 이렇게까지 더러울 수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핑계를 대보자면 주로 작업하는 게 레고이다 보니 디자인하면서 대충 실제로도 만들어보는 편이다. 여튼 큰 지퍼백 구해서 모조리 담아준다. 저번주에 에어팟 잃어버려서 눈물을 머금고 산 에어팟 프로인데 자랑하고 싶었다. 필름을 겁나게 예쁘게 붙였다. 아무래도 레고 스티커를 자주 붙여서 그런 것 같다. 이제 남은 자잘한 쓰레기들과 부품들을 정리해주고 컴퓨터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정리해준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많이 남았다. 책상에 남아있는 레고 부품들과
레고 설명서들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레고 설명서는 공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짝퉁은 언제 쓰일지 몰라서 정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책상 정리 끝이다. 두 번째 방도 상당히 깨끗해진 것 같다. 사실 여기 옷들이 엄청 많지만 여기는 레고 채널이니까 패스. 이제 정말 초토화된 보물창고 남아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다음은 2부에서 계속 해봐야지. 안녕. 지난 영상 요약. 지금 보이는 옵티머스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 내가 내 레고방을 초토화시켜놨다. 지금 보이는 서브 레고방은 나름 무난하지만 미개봉 제품과 레고 제품이 섞여있는 통칭 보물창고와 메인 레고방은 조금 많이 심각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청난 노동 끝에 지난 영상에서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치워줬다. 다만 지금 보이는 메인 레고방과 서브 레고방까지는 어떻게 잘 치웠는데 보물창고에서 무너지는 장면까지가 저번 영상이었다. 여튼 오늘은 나머지 레고들을 정리해볼 것이다. 일단 저번에 무작위로 모아놨던 미개봉 제품들 중에 리뷰 예정품만 따로 나누어준 뒤 바로 리뷰할 수 있도록 촬영 테이블 옆에 놓아준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거 보고 솔직히 답이 없나 싶었다. 그래도 노력은 해보자는 생각으로 보물창고 내부 정리부터 하기로 했다. 일단 길부터 터주고 보물창고에 있는 정리 안 된 제품들이나 부품통들을 밖으로 빼준다. 사실 일단 한 곳에 모아놓고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때 제품과 부품통을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기 타임. 생각보다 먼지가 많았다. 나도 오랜만에 보는 보물창고 내부 모습인데 조금 멋있다.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나름 열심히 모아온 것 같다. 이제 보물창고에 보물들을 넣어주는데 원래는 제품과 부품통을 함께 넣어줬다면 이번에는 아직 꺼낼 예정이 없는 미개봉 제품들만 넣어준다. 정리 한번 해주고 계속 넣어준다. 원래 이 공간도 레고 넣는 공간은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된 걸까? 나야 보기만 해도 뿌듯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서 큰일이다. 진정 레고 수집의 끝은 큰 집인 것일까? 여튼 문지기 2명 앞에 놓아주면 보물창고 정리는 끝이다. 이제 남은 부품통들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양이 생각보다 많다. 이게 다 어느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 일단 깔끔하게 정리부터 해보자. 레고 반찬통부터 가볍게 시작해주고 제법 큰 레고통들도 반찬통 옆에 옮겨주는데 어씨 뭐야? 아 잠깐만. 친구들 나 피나. 뭐야 이거 레고 밟았나봐. 아니 진짜 피나. 괜찮겠지? 안 죽을 거야. 지금도 아프다. 메인 레고통까지 정리해주면 나름 깔끔해진다. 마지막으로 자잘하게 남은 레고 부품들과 쓰레기들만 치워주면 부품통 정리도 끝이다. 많은 고민 끝에 부품통은 실제로 가장 많은 조립이 이루어지는 메인 레고방에 옮겨놓기로 했다. 일단 구석에 밀어넣어 보기로 했는데 레고통이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방이 너무 좁아질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도 창작할 때마다 보물창고 가서 부품통 하나하나 찾아와야 했는데 부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다. 저 재료들은 스컬 드래곤 만들 때 쓰고 남은 브릭들인데 이전 영상에서 치우지 못했다. 대충 모아서 서랍 안에 넣어준다. 먼지가 너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물 묻힌 휴지로 닦아줬는데 실화인가? 충격이다. 여튼 디즈니 성 위에는 레고 반찬통을 가져다 놓고 그 옆에 다른 부품통을 높이 쌓아주는데 청소가 이렇게까지 마음 쫄깃해지는 행위였는지 이번에 알았다. 불안하니까 옆으로 옮겨주고 무너지지 않게 자리도 잡아준다. 마지막으로 레고 장으로 가는 문 하나 놓아주면 메인 레고방 정리도 끝이다. 겁나게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지러운 방바닥.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장식장 문을 열어주면 원래는 질서정연하게 전시되어 있어야 할 친구들은 안 보이는 곳이면 안 보이는 곳일수록 무법지대 마냥 간신히 먼지만 피하고 있다. 리뷰 예정 제품들도 나름 정리해 놓았고 선반은 정말 나름 깔끔하게 정리해봤다. 저 피규어 장식장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번에 새로 정리한 레고 부품통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지만 그 옆 안 보이는 서랍 안에는 구겨 넣어진 레고들이 한가득이다. 본래 청소는 안 보이는 곳에 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뭔가 엉성해 보이지만 나름 계획적인 구조다. 일단 문을 열어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옷장이 아닌 레고장을 열어줄 수 있다. 연 김에 깔끔해진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커스텀 피규어들이 즐비하다. 레고장을 닫아주면 바로 그 뒤에 있는 메인 레고통들을 바로바로 빼내어줄 수 있다. 이게 참 좋은 게 원래 구석에 있는 레고통을 꺼내려고 앞에 있는 통들까지 다 옮기곤 했는데 그럴 걱정을 덜었다. 원래 모듈러 전용으로 맞춤 제작한 장식장인데 언제 전종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격이 점점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것 같다. 이제 보물창고를 열어보자. 보물창고는 딱히 설명할 건 없고 그냥 미개봉 제품들과 박스 더미로 꽉 채워져 있다. 처음으로 제품과 부품통을 나누어서 넣어봤는데 나는 만족스러운 것 같다. 다만 저 박스들 중에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누가 훔쳐가려고 하면 얘네들이 지켜줄 거다. 이제 마지막 서브 레고방이다. 여기는 앞서 소개했던 방들 중에 가장 방다운 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방이 생기기 전에는 레고한테 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엄청 불편했다. 잠은 방에서 혼자 자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다. 여튼 이 방에는 지금 보이는 내 창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 건담과 트랜스포머 라인은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만큼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다. 책상도 나름 깔끔해졌다. 사실 청소 좀 자주 하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친구들 나 피나. 뭐야 이거.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위험해서 안 한 거다.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다. 안녕.